안녕하세요. 저희는 효과적인 산불 대응을 위한 종합 소방 대응 체계 제안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대기만성조입니다. 저희 조는 이상욱, 김종진, 장우영, 최준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뉴스에서도 보셨듯이 산불에 의한 피해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한정된 소방 자원과 사각지대의 존재 등으로 인해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산불 대응 및 예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에서는 이러한 문제 상황을 개선하고자 강원도의 대응책과 예방책을 중심으로 종합 소방 대응 체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희 발표는 산불 대응 체계 제안의 간단한 배경 소개, 관련 논문 리뷰, 사용한 방법론 및 데이터, 나온 결과 및 해석, 그리고 결론 및 참고 문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최근 산불 발생 건수를 보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 강원도의 산불 발생 건수의 감소율이 가장 적고 또 발생 건수 자체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 및 기상 요인, 인구 밀도, 소방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산불 대응에 취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강원도에는 산불 대응 자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2019년 기준 강원도 소방본부의 소방 인력 부족률은 38.5%에 달하고 강원도의 예산 규모가 작고 재정 자립도도 낮아 기존 소방시설 및 기술적인 설비 예산의 확충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소방력으로는 아직 골든타임 내에 대응이 어려운 지역인 산불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유엔 환경계획에서 밝힌 바로는 기후변화가 심해질수록 산불이 빈번해지고 강렬해질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한국 역시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기후변화의 추세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앞으로 산불 관련 대응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클래시피케이션과 클러스터링 기법을 활용해 추가 비용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산불을 효과적으로 예방 및 대응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희 프로젝트에서 참고한 논문입니다. 첫 번째 논문을 통해서는 침엽수림의 비중이 높을수록 산불에 취약하다는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토대로 각 지역의 화력수림 대비 침엽수림의 비중을 본 프로젝트의 산불 영향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논문에서는 클러스터링 기반의 시각화를 바탕으로 산불 사각지대를 파악하고자 하는 저희 프로젝트의 주제에 활용할 만한 K-민스, DB스캔 기법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논문을 통해서는 산불 데이터 중 원인 미상인 경우를 클래시피케이션을 통해 예측하는 방안을 구상했습니다. 저희가 활용한 데이터입니다.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강원도의 산불 데이터와 산림 빅데이터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강원도의 산불 발생 위치도를 이용했습니다. 이 중에서 소방 서명, 화재 발생 일자, 산불 발생 위치의 X와 Y좌표, 피해 면적 및 금액 등의 컬럼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산림 임업 통계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침엽수 및 화력수, 그리고 혼요림의 면적과 인목 축적을 사용하였습니다. 좌측은 앞선 소방서나 안전센터, 산불 발생 위치를 좌표값으로 변환한 것이고, 오른쪽의 사진은 실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출동한 기록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붉은 선은 소방서에서, 파란 선은 안전센터에서 출동한 것입니다. 저희가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방법론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침엽수림의 비중이 높을수록 산불에 취약하다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온도, 습도, 풍속과 같은 기상 데이터와 침엽수림과 화력수림의 면적 및 비중과 같은 공간 데이터에 대한 중요도 판단을 위해 선형 회기를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산불 위험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진압시간, 출동시간, 출동인력 세 가지로 설정하고 이 변수들에 대하여 전처리를 진행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군집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소방서 및 안전센터의 산불을 커버할 수 있는 반경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서 산불 사각지대를 선별하고자 하였습니다. 만약 산불 사각지대의 산불이고 군집 분석에 군집에 포함됐다면 위험도가 높은 산불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및 예방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KNN 및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이용하였습니다. 여러 방식에 대한 KNN 리그레션과 여러 컷오프 밸류들에 대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통하여 평가지표가 좋은 모델을 이용하여 원인 미상 산불의 원인을 예측하였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예방책 및 대응책을 제시하고 클래시피케이션 예측 모델을 통해 산불의 위험도에 따른 협력 출동 기준을 제안하고자 하였습니다. 각 방법에 대한 데이터 전처리 과정입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기상 데이터와 공간 데이터, 그리고 Y 변수인 화재 진압 시간 데이터에 대하여 결측치 및 이상치를 제거하고 스케일링을 진행했습니다. 군집 분석은 위험도를 반영하는 변수인 진압 시간, 출동 인력에 대하여 이상치 제거 및 스케일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리그레션에 대한 데이터는 y 변수로 발생 원인으로 설정하고 원인 미상인 데이터는 제거하였습니다. 이후 8가지 대분류에 따른 발생 원인을 인위적 요인 0과 비인위적 요인 1로 분리하고 인위 스케일링 및 7대3 비율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마지막으로 모델 성능 향상을 위하여 y값에 대한 언더샘플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추가적으로 연속형 변수를 0, 1, 2로 범주화했습니다. 먼저 전처리 과정을 거친 산불 발생 데이터 기반의 리니어 리그레션을 통해 기상 데이터와 지리적 데이터가 화재 진압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타겟 변수로는 화재 진압 시간, X 변수로는 온도, 습도, 풍속, 그리고 침엽수 비중을 두었습니다. 5가지 변수 간의 코릴레이션을 파악한 결과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았고 VIF 스코어 또한 10보다 높은 변수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리니어 리그레션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온도, 습도, 그리고 풍속으로 이루어진 기상 데이터 대비 침엽수 비중이 속해 있는 지리적 데이터에 대한 계수가 매우 높았습니다. 따라서 산불 발생과 관련한 기상 데이터의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하여 이후의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서 기상 데이터를 배제하고 공간 데이터 위주의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산불이 발생한 지역을 위험도별로 군집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저희는 먼저 K-민스 클러스터링을 실행한 결과 K가 5일 때 가장 높은 신뢰 스코어를 기록함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을 사용할 때는 군집수, 링키지, 그리고 매트릭의 변화를 주면서 가장 높은 신뢰 스코어가 나오는 기준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N은 8, 링키지는 워드, 그리고 매트릭은 유클리디언일 때 실루엣 스코어가 가장 높았습니다. 최종적으로 K-민스 클러스터링에서 K가 5일 때를 채택했고 맷플롯립 및 DB스캔을 이용해서 시각화를 진행했습니다. 좌측은 평가 지표이며 우측은 군집별 센트로이드의 값을 나타낸 것입니다. 좌측의 그래프는 K를 5로 설정했을 때의 분포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보라색, 청록색, 그리고 연두색 클러스터를 산불에 취약한 중요 군집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특성에 따라 클러스터의 이름을 디스패치, 토탈, 그리고 맨파워로 다시 명명한 뒤 지도상에 시각화했습니다. 먼저 디스패치는 출동 시간이 오래 걸려 산불 위험도가 높게 나타난 군집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토탈은 산불 진압 시간, 출동 시간, 투입 인력 모두가 전반적으로 높아 위험도가 높게 나타난 군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맨파워는 출동 인력이 많이 필요해 위험도가 높게 나타난 군집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각 소방서의 위치와 전처리를 거친 산불 발생 데이터 중 위험도가 높은 3개의 클러스터에 속한 산불들의 발생 위치를 파악해 산불 사각지대의 위치를 분석했습니다. 이는 위험도가 높은 산불들 가운데 커버 범위 밖에 있는 산불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이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우선 강원도에 있는 18개의 소방서들과 76개의 안전센터들의 산불 발생 시 커버 가능 범위를 계산했습니다. 소방서들의 커버 범위는 각 소방서들의 인력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가장 적은 양구소방서와 화천소방서의 커버 범위를 10km로 놓고 인력 규모에 비례하게 웨이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해당 소방서의 산불 커버 범위를 지정했습니다. 이때 모든 소방서의 커버 면적의 합이 강원도 전체 면적과 유사해지도록 기본 커버 범위를 10km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안전센터들의 커버 범위는 5km로 동일하게 선정했습니다. 오른쪽의 지도는 산불 발생 위치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소방서 및 안전센터 간의 거리가 커버 범위보다 먼 발생 지역을 산불 사각지대로 선정한 결과입니다. 지도에서 파란색 원은 소방서의 위치와 커버 범위를, 빨간색 피는 커버 범위를 벗어난 지역의 산불들의 위치입니다. 이제 사각지대에서 발생했고 위험한 산불들을 DB스캔을 통해 군집화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각 산불 발생 위치들의 좌표를 구하고 정교화를 거친 후 다양한 민샘플스와 EPS 값을 대입해 군집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민샘플스가 2, EPS가 0.24, 매트릭이 유클리디안인 조건에서 가장 적절한 군집이 생성되었고 군집 내 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들을 선정하여 지도에 시각화했습니다. 우선 강원도의 중앙 쪽에 위치한 연두색 클러스터는 대부분이 홍천군에 위치해 있고 일부가 춘천시의 경계 근처에 있습니다. 왼쪽에 세로로 나열된 5개의 산불들은 기존의 춘천소방서, 홍천소방서의 범위를 늘림으로써, 즉 인력과 장비 등 규모를 늘림으로써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오른쪽에 뭉쳐있는 5개의 산불들은 기존 소방서들의 커버 범위를 늘리기보다는 밑에 빨간색 클러스터와 묶어 새로운 소방서가 커버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춘천시의 서쪽 끝부분에 밀집해 있는 분홍색 클러스터는 춘천 소방서의 커버 범위를 늘림으로써 충분히 커버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특히 남이섬, 강촌 유원지 등 관광객 방문 인구가 많은 지역이므로 커버 반경 확장의 필요성이 클 것입니다. 다음으로 강원도 서북쪽 끝에 철원군과 화천군의 경계에 위치한 살구색 클러스터입니다. 이들 중 아래쪽 3개의 산불 발생 지역은 철원 소방서와 화천 소방서의 반경을 넓혀서 커버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단의 2개 산불 발생 지역은 새로운 소방서 혹은 안전센터에 추가로 커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지역은 북한과 인접한 오지이자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새 소방서 구축에 규제 등의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시설 신축과 반경 확대를 동시에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빨간색 클러스터입니다. 이 클러스터의 산불들은 대부분이 홍천군과 그 경계에서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현재의 홍천 소방서는 서쪽에 치우쳐서 위치해 가로로 긴 형태인 홍천군의 지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홍천군 중부 혹은 동부에 새로운 소방시설을 구축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연두색 클러스터의 우측 산불들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데이터에서 산불 발생의 원인 중 미상인 것이 189개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원인이 밝혀진 산불들로 산불의 원인을 분석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원인 미상 산불들의 원인이 무엇일지 예측하고자 했습니다. 발생 원인을 폭발물, 담뱃불 등 인위적 요인과 그 외인 비인위적 요인으로 구분했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방식으로 결과값이 가장 좋은 KNN 리그레션을 최종적으로 채택했습니다. 이후 전처리를 진행한 데이터에 대해 방법 및 K값을 변화시키며 적합한 K를 탐색했고 결과적으로 매트릭은 코사인, K는 27일 때 가장 좋은 성능지표를 보여 이를 선정했습니다. 이 조건을 적용하여 모델을 학습하고 분류 모델로 원인 미상인 산불들을 인위적 요인 0과 비인위적 요인 1로 구분해 원인을 예측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비인위적 요인에 대해 인위적 요인은 캠페인 등을 통한 예방 및 대응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이는 소방서를 증축 또는 신설하는 것보다 경제적일 것입니다. 앞서 저희는 원인 미상인 산불들 중 모델을 통해 인위적인 요인으로 발생했다고 예측된 산불들을 기존의 인위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산불과 합쳐 DB스캔을 통해 발생 위치들을 군집화하고자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방서의 커버 범위 내에 있거나 위험도가 낮은 산불 가운데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 산불들을 군집화했습니다. 군집화 결과 최종적으로 가장 적절한 군집이 생성된 민 샘플스가 3, EPS가 0.12, 매트릭이 유클리디안의 조건을 선정했고 여기서 발생한 군집들 중 군집 내 산불 개수가 13개 이상인 경우들을 선정하여 지도에 시각화했습니다. 그 결과 각 군집들은 강릉, 춘천, 양구, 고성, 원주 등 특정 시 또는 군 내에서 밀집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각 군집에 해당하는 지자체들이 자율적인 대응을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군집의 특성 분석을 바탕으로 센서 및 카메라 설치, 부주의로 인한 산불 경고 현수막 설치 및 예방 캠페인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추가적인 조사 결과 위의 각 시군에서는 최근 급격히 증가한 산불로 인해 실제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본 프로젝트의 결과가 이러한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기존 산불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 발생한 산불에 대한 협력 출동 여부를 결정하고자 했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방식으로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디시전 트리를 수행해서 각각의 베스트 케이스에 대한 애큐러시를 비교해서 더 우수한 성능이 나온 로지스틱 리그레션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때 컷오프 밸류가 0.5일 때 가장 높은 성능 지표가 나왔습니다. 이 모델에서 진압시간 예측값이 0.5 이하이면 협력 출동을 하지 않고 0.5보다 큰 경우에는 협력 출동을 한다고 간주했습니다. 이렇게 나온 모델을 이용해서 새로 발생한 산불에 대한 협력 출동 여부를 결정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습니다. 아래는 50개의 임의의 데이터에 대한 모델 수행 결과입니다. 각 변수들을 모델에 입력했고 그때의 예측값이 0.5보다 큰 경우를 나타내는 1의 값은 31개,
예측값이 0.5보다 낮은 경우를 나타내는 영의 값은 19개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앞서 모델의 애큐러시를 고려했을 때 적절한 결과로 판단되어 해당 모델을 협력 출동 여부에 사용해도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기존 산불 발생 지점을 바탕으로 위험도에 따른 군집화를 진행함으로써 3개의 클러스터를 도출하였고 앞서 말한 군집 각각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진행 이전 산불 사각지대가 강원도 경계지역, 이를테면 북한 인접지역 쪽에 분포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스텝 2의 결과에서 사각지대가 오히려 강원도 중심부의 내륙 지역에 많이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사각지대의 가운데 기존 소방서의 증축보다 신축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지점을 선정하여 핀으로 시각화한 후 중심을 도출하였고 이들을 커버할 수 있는 소방서의 신축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선정한 신축 소방서의 입지는 기존 소방서에 비해 가장 먼 662번 산불 발생 지점까지의 거리가 가깝다는 이의가 있습니다. 이 표는 스텝 5에서 산불 진압을 예측하기 위해 구축한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에서 각 변수들의 개수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에서 교통사고, 전기 및 전자제품이 산불 진압 시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방화이심, 마찰, 전도, 복사로 인한 산불, 쓰레기류, 종이, 목재, 건초 등은 통영과 다르게 산불 진압 시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불 진압 시간을 결정하는 요인 가운데 침엽수 비중 등의 지역적인 요인보다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요인이 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산불은 직접적인 인명 및 재산 피해 이외에도 멀리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 문제를 일으키며 사람의 건강까지 위협합니다. 산불로 발생할 수 있는 연기에는 천식,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입자와 가스가 섞여 있습니다. 이 유해 입자와 가스는 눈에 자극을 주고 두통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노인, 어린이, 기저질환자에게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생태계 또한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습니다. 대형 산불로 500만 헥타르가 넘는 면적의 호주의 코알라 서식지가 파괴된 것과 같이 산불로 인한 자연 서식지의 파괴는 수많은 동식물들의 멸종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옥했던 토양은 산불로 인해 영양분이 고갈되어 식생 다양성을 잃고 생산성의 감소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토양 침식을 증가시켜 산사태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인근 인가와 지역사회는 추가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UN 환경계획 UNEP에서는 산불의 직접 대응보다는 예방, 대비, 복구에 치중할 것을 권고하며 5R 프레임워크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의 프로젝트는 이 5R 가운데 검토 및 분석, 위험 감소, 준비성, 대응 4가지 측면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강원도의 누적된 산불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산불 예방 및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원인 미상 산불들의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발생 여부를 판별함으로써 적절한 지자체별 대응 방안의 수립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소방서의 커버 반경 기준을 제시하고 신축 소방서의 위치를 탐색함으로써 산불 사각지대의 최소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력 출동 여부 판별 모델을 활용하여 소방서 간의 의사결정을 효율화하고 위험도가 높은 산불의 진압시간 단축 역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 프로젝트에서 제안한 커버 범위 외의 산불에 대한 대응 방안 및 협력 출동 체계를 도입한다면 소방 대응의 재정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본 프로젝트에서 제안한 산불 사각지대의 탐색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적용할 시 인명 및 재산 피해의 최소화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프로젝트에서 제안한 데이터 기반의 복합적인 대응 메커니즘을 홍수, 태풍, 지진 등과 같은 타자연재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 및 확장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프로젝트의 한계점입니다. 우선 본 프로젝트에서는 각 소방서의 소방차 수와 같은 대응 자원 규모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력만 이용해 커버 반경을 계산하였고 따라서 정확한 골든타임 반경과는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응 자원 규모 데이터 등의 추가적인 활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존 소방서가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에 소방서의 신축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여러 제약 조건과 투입 인력 및 장비당 커버 범위의 증가량 등을 고려한 수리적 모델의 구축 그리고 최적화를 추가적으로 실시한다면 연구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협력 출동 여부 결정을 위한 예측 모델에서 산불의 예상 진압 시간만을 사용하였는데요. 보다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출동 시간 및 인력 등의 다양한 값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